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활용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합적인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막대 2개하고 꺾은 선형이 포함되어 있는 차트인데요. 자,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면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와 같은 차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그 질문을 지워서 답변을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차트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본 차트만 가지고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누적 꺾은 선형 막대죠. 누적 세로 막대, 그리고 이 꺾은 선형 막대, 이 두 가지가 있는 형태는 혼합형이나 콤보형 차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누적 세로 막대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의 기본 차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용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아까 그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이도록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이런 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가 이 누적 세로막대형 하나, 그리고 누적 세로막대형 2개, 그리고 꺾은 선형 차트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잡한 차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차트를 개별적인 차트로 분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차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작성하실 때는요, 이런 뒤에 차트 구성 요소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 차트의 형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에다가 이 차트를 넣어 놨는데요. 여기서 이와 같이 복합적인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차트 구성 요소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A사에 대한 이 계열에 대한 값들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삽입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선택합니다.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세로 막대형에서 이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엑셀 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항목 1번부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항목 1번 1월, 2월, 그리고 7월까지가 이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월부터 7월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항목의 명칭은 어차피 이 구성 요소에서 나중에 제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임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하게 1월부터 7월이라고 하는 숫자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주황색, 그리고 회색의 이 계열이 있는데요. 자, 이 계열도 여기에다가 계열 명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알아보기 편하도록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있으면 제품명을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열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파란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열 2는 주황색, 그리고 계열 3은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A사 거만 순서대로 입력하시는 것이 입력할 때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0, 10, 15,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긴 0이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계열별로 입력하는 이유가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1월 달에 대한 거 계열 1, 2, 3을 하려면 이와 같이 범위를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별로 입력하시는 것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는 주황색 계열이죠. 그래서 17, 20부터 9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계열은 회색입니다. 14, 17, 35 그리고 맨 마지막은 1이죠. 그래서 이 값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값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여기서 차트는 닫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바로 세로 값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요소를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차트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제거가 됩니다. 밑에 범례가 있죠?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항목 이름도 선택해서 딜리트로 제거를 해주시면 모든 것이 제거가 되었죠. 자, 그리고 이 가로선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선을 선택해서 딜리트로 제거를 해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축에 대한 값과 이 계열에 대한 즉 그래프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축의 값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보이는 바와 같이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90까지로 되어 있죠. 자, 이 축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메뉴가 나타나면 이 밑에 축서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서식을 선택해 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축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축서식 작업 창에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90이죠. 그래서 9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기본 단위 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 축서식 창은 이와 같이 닫아주시면 이러한 차트의 형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크기로 이와 같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제목이 들어갈 부분이나 아래쪽에 항목 명칭이 들어갈 부분을 감안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누적 막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개체의 이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있는 편집 그룹에 가시면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창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이 선택 작업 창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 12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누적 차트 1이라고 입력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이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누적 차트 1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해당 차트가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 창을 다시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누적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로 만들지 마시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차트가 복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된 차트를 이 오른쪽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의 값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보시면 데이터 그룹의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편집입니다. 데이터 편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엑셀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는
두 번째 계열의 값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한 파란색이죠. 7, 7, 11, 그리고 맨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입니다. 그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계열은 진한 주황색이죠. 16, 18, 17, 그리고 맨 마지막엔 7, 이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계열 3에 대한 거죠. 여기 진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각각 입력해 줍니다. 자,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 들어갑니다. 다 되었으면 차트 닫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홈 탭을 클릭하고요. 이 편집 그룹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창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누적 차트 1이 그대로 복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적 차트 2번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입력하다 보면요. 이와 같이 값이 뭔가 잘못 들어가서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입력된 값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계열 1번하고 2번은 문제없이 잘 들어갔는데 지금 계열 3번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5, 여기가 20인데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13, 그리고 26, 1 이와 같이 해서 닫기를 해주시면 제대로 된 형태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탭에서 이 선택 항목에서 이 개체 이름을 넣는 이유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 이 선택창을 이용하시면 그 개체를 손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었죠? 다시 이제 누적 차트 1번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차트를 하나 더 복제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갖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꺾은 선형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 차트는 이 차트의 사이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보셔갖고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요것의 내용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적이 아니라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꺾은 선 차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꺾은 선 차트의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데이터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의 값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계열 2번하고 3번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열 머리글을 이와 같이 클릭하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삭제를 선택해 주시면 두 개의 계열은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 값에 맞추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선택창을 일단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3입니다. 두 번째는 54, 세 번째는 71, 그리고 79, 77, 76, 79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값을 입력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값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닫기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차트가 잘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차트의 형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종류에서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꺾은 선형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A사하고 B사의 이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B사의 색상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사를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꺾은 선형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것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홈 탭에 있는 편집 그룹에서 선택, 그리고 선택 창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꺾은 선형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것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사가 가장 위쪽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자, 비사에서 첫 번째 파란색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을 클릭해 줍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파란색 중에서 진한 색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계열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주황색을 넣어 줍니다. 자, 세 번째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자, 이번에는 검은색 계열 중에 진한 회색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진한 회색을 넣어 주시면은 A사하고 B사의 어떤 값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3개나 있죠. 2개는 지우고 1개만 남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만 이렇게 딜리트로 제거를 하게 되면 차트의 폭이 바뀌게 돼서 모양이 깨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모양이 깨져서 어떤 비율을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를 모두 다 제거를 하고 텍스트 상자로 이 90부터 0까지의 이 축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축 값을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 가서 글자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포인트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여기다 90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2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변경이 되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축 값 위치에다가 갖다 놓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치가 되었으면 자,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두 번째 게 복제가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0이 들어가는 위치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각각 80, 70, 그래서 0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지금 숫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0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축 값의 위치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0은 맞고 나머지는 조금씩 어긋나 있죠? 자, 이제 이것을 모두 다 이와 같이 범위로 선택을 해줍니다. 홈 탭에 가보시면 그리기 그룹이 있고 여기에 정렬 항목이 있습니다. 정렬을 선택하고 맞춤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0부터 90까지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를 이와 같이 범위로 선택해 주시고요.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정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룹화를 선택해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0부터 90까지의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기본 이 세로 값축을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로 제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잘 정렬이 된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화한 텍스트를 보시면 이 선택창에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죠.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꺽쇠 표시로 해서 간단하게 변경을 합니다. 누적 차트 1이 있고 그리고 꺾은 선형 그리고 누적 차트 2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이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치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꺾은 선형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위치가 바뀌었으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차트 구성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가로선이 들어가야 되죠.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을 선택합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로선이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셔갖고 아래쪽에다가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검은색을 해주시고 적절한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선이 복제가 되고, 자, 이것도 10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파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대시에서 이와 같이 파선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선이 복제가 되죠. 그래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위쪽에 있는 90의 위치까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마지막 선을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정하신 부분을 이용하시고 Shift 키를 이용하셔갖고 앞에서 만들어진 선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 오른쪽에 선택창을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창 같은 경우는 Shift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 선택이 되었죠. 자, 그래서 요 선들을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 가 보시면요. 여기에도 이제 이 정렬 그룹에 맞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자, 우선 왼쪽 맞춤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기로 해주시면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선이 배치가 잘 되었으면 이번에는 도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선에 맞추어서 적절한 크기로 이와 같이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채우기를 해야 되겠죠. 자,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회색으로 넣어주고요. 윤곽선은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요.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맨 뒤에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차트의 모양은 완성이 되었죠. 자, 이것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때는 컨트롤 A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동을 해줍니다. 화면에다가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아래쪽에다가 이 A4, B4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요.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A4와 B4를 각각 입력합니다. 자, A4가 입력이 되었으면 A4에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B4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고 내용을 B4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었죠? 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의 그룹이 되었고 이거를 가운데 맞춤으로 적용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각각의 셀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것의 위치를 이와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A4, B4를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홈탭에 있는 정렬 그룹에서 맞춤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맞춤을 해서 아래쪽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고 다시 맞춤,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서 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도록 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텍스트 상자에서 이 아래쪽에 클릭을 해주고 1월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고 아래에다가 잘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오른쪽에 배치를 하시고 컨트롤 D키로 7월까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것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월을 모두 다 선택을 해줍니다. 다시 정렬 그룹에서 맞춤 그리고 아래쪽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렬해서 맞춤을 해주시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배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을 각각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월부터 7월까지의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상단에다가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가운데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에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 값이 표시되도록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이 차트의 위치를 지금 이 선택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을 위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적 차트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꺾은 선 누적 차트 2 이것을 모두 다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위치를 위로다가 이동을 할 텐데요. 자, 클릭 앤 드래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누적 차트 2번이죠. 그래서 누적 차트 2번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안쪽에다가 값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차트 레이아웃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값은 데이터 레이블이거든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가운데에다가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의 값이 입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씩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0이라고 하는 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자, 이때 지금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0만 한 번 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해주시면 이 0이라고 하는 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주황색 계열을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것도 글자 색상을 바꿔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아까와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파란색 계열에 대한 값도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색상 그리고 글자 크기를 각각 이와 같이 변경을 해줍니다. 여기에도 이 0이라고 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0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 키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값이 입력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누적 차트 1에 대한 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택창에서 누적 차트 2를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 앤 드래그로 맨 위쪽으로 배치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 이것도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운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요것도 이 각각의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색상을 바꿔 주시고요.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1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죠? 자, 요것만 다시 클릭해서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것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마우스의 모양이 이와 같이 십자 화살표가 되면 이것을 이동해서 위쪽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만 글자 색상을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것도 흰색으로 변경해주고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글자를 흰색으로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0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0을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꺾은 선형의 값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 선형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이것을 클릭 앤 드래그로 맨 위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가 되면 자, 이것도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 데이터 레이블은 지금 위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차트의 선의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차트의 선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윤곽선 부분에서 빨간색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의 어떤 선색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안에 있는 이 표식의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을 선택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 계열 서식이 나타나면 이 왼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표식을 선택해 주시고요.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 그리고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동일하게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이 표식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차트가 만들어졌으므로 여기 있는 창들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범례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범례를 추가할 때는 삽입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는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채워 주시고요. 자, 윤곽선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윤곽선을 넣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삽입 탭을 이용해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각형을 선택을 해 줍니다. 자, 사각형 파란색은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임의의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이 계열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계열 1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옆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적절한 크기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도형하고 텍스트 상자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정렬해서 맞춤 그리고 중간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것을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주황색이죠. 그래서 이 색깔을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윤곽선도 이와 같이 진한 주황색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은 계열 2번으로 또 이것을 복제해서 컨트롤 D키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것은 계열 3번인 거죠. 계열 3번. 색상은, 채우기 색상은 회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윤곽선도 윤곽선 색으로. 그래서 이러면 이제 계열 1, 2, 3에 해당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와 같이 늘려주시고요. 자, 이것을 또 그대로 컨트롤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줍니다.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고 이것은 계열 4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삽입 항목에 가시면 이 도형 모양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원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계열 1번부터 4번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이곳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셔서 이와 같이 범례를 만들었습니다. 자, 범례가 만들어졌으면 이 범례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범례가 들어갈 만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든 차트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다양한 어떤 차트들이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계열하고 그 계열 값만 활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주제가 있으면 계속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뭔가 구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